비가 내립니다.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제보자. 그런데 자, 좌회전을 시도하는 트럭. 경적을 울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부딪힙니다. 예,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 상황 어땠을까요? 봐봤습니다. 이 이제 교차로는 뭐 좌회전 신호가 없고 다 뭐 양쪽에 이제 다 비보 좌회전만 할 수 있는 도로예요. 네, 비보 좌회전 교차로였던 도로였는데요. 자,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니 이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 화물 차량이요. 화물 차량이 제보자의 시야를 가려서 좌회전 차량을 보지 못했던 거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진 차량. 하지만 이 사고에도 제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알기로는 비보 좌회전한 차가 신호위반 적용돼서 이제 100% 잘못했다는데 그게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제 신호위반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8대1이라고 그랬어요. 멈출 수도 없고 뭐 피할 수도 없는 방법이 없는데 저도 이제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차는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제 나중에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8대2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변호사님, 몇 대 몇? 이거. 아하. 비보 좌회전 나오는 차량 사고가 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불빛이 비치죠. 비가 와서 젖어 있으면은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럴 때는 20% 감속하도록 돼 있어요. 제한 속도 60이면 20% 감속하면 48km죠. 48km 이하로 갔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제한 속도 48km에 맞춰서 갔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저 차가 보이는 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20m 될까요? 20m 거리를 48km 갔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그 문제가 남는데요. 애매합니다. 갑자기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였던 차가 쑥 튀어나왔어요. 48km로 갔어도 못 피하겠다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100대 0 가능성도 있고 90대 1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비 오는 날에는 제한 속도보다 20% 감속 운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뭔가 스르르르 옆으로 다가오죠. 결국에는 예, 이때 터져 나온 한마디. 돌았나? 내가 잡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줘? 갑자기 옆에서 뭐 쿵 하는 소리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고속버스더라고요. 저는 정면만 보고 있었지 옆에서 와서 박는다는 건 그게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고속버스. 아니, 왜 충돌한 걸까요? 내가 잡는 거 아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2차로로 달리던 버스가 제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부딪히고 만 겁니다. 아이고. 차량 피해는 물론 당시 차 안에는요 19개월 된 아기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버스 기사분이 내리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내일 100% 해가 접수를 시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저는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버스에서 통화를 하니까 제 과실이 있다고 100% 인정 못 하시는 거 아시죠? 하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차들은 100% 과실이 없다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한테 30%를 인정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도 되는 겁니까? 합류되면서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잘 가고 버스 계속 가거든요. 어디. 아이고. 어이구. 버스가 들어올 때 2차로 들어왔다가 한 칸 1차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1차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한 칸씩 그리고 와야죠. 기본적으로 버스는 큰 차는 1차로 가지 말고 2차로로 가야 돼요. 원래 차로가. 그런데 버스가 1차로까지 밀고 들어오네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요? 판사가 딱 보면 어휴 저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거를 피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사람이면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운전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입니다. 100대 0. 시원하네요. 낮에 비해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운 밤길 운전. 한 번 더 주의를 살피면서 운전하세요. 자, 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보다 사망률이 2배나 더 높다는 터널 사고. 게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데요. 터널에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터널도 생각나면서 약간 그런 공포감 같은 게 생기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자, 제보자의 차량 터널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근데 앞차가 멈춰 섭니다. 그러고는 앞차를 그대로
아이고. 터널 추돌하고 말았어요. 진입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섰어요.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근데 저는 그 제동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 앞차랑 밀려서 앞차를 받게 되었죠. 박았는데 그래서 앞차는 그 충격으로 그 앞차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사고를 냈고 예, 다행히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피해는 막았다 싶었지만 곧바로 이어진 2차 사고, 제보자가 앞차를 들이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후방에서도 들이받은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1차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이 앞차와 추돌했고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2차로 뒤차가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로 제보자는 6개월 된 새 차를 폐차했다네요. 제가 뒤에서 박은 거는 사실 안전거리 미확보라서 100대 0을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뒷차도 안전거리 미확보고 속도도 그렇게 세게 달렸는데 그래서 저를 박았으면 뒷차도 100% 과실인데 그게 아니라 5대5로 주장을 하니까 그런 점들이 솔직히 좀 많이 억울하고. 자,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몇 대 몇? 아이고. 뒤에? 아이고. 아하.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에서요. 앞에 가던 차가 비상등 피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따라서 멈추긴 멈췄는데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못해서 차 뒤에 멈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콩 된 거예요. 몇 초 후에 뒷차가 그냥 빵 들이받는 바람에 아까는 멀쩡했던 본네트가 뿌개졌어요. 큰 사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앞차가 이연우 급제동이랑 비슷한 거예요. 앞차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급제동 앞차랑 콩 하면서 내가 멈춘 거. 뒤차로서는 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춘 거죠. 따라서 나는 이유 없는 급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으니까 뒤차는 나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그게 더 크죠. 따라서 내가 40, 뒤차 60으로 보입니다. 4대 6이군요. 제보자가 추돌한 앞차의 피해는 100% 제보자의 책임. 하지만 1차 사고 후 제보자 차량을 추돌한 뒤차의 과실은 60%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터널에서의 안전거리 확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여러분들의 많은 블랙박스 영상 기다립니다.